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내일이죠. 9월 9일 수요일부터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대입에서는 수시 모집 비율이 사상 최고로 66.7%로 총 24만 3,7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수시 모집 비율이 2.7%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수시의 문이 넓어진 만큼 정시에만 모든 거를 걸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잘 살려서 또 적극적인 수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소서 작성에 아마 열을 올리고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소서 작성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소서는 아시겠지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린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아닌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잘하고 싶은 욕심에 계속해서 자소서를 들여다보느라 또 수능 공부, 정작 중요한 수능 공부에 소홀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게 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적당한 시간에 자소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수능 공부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전략,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앞서 나가는 진학 전략을 전해주시는 진학계의 스티브 잡스십니다. 진선여자고등학교 진학지도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커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도 오늘 4명이나 감기로 조퇴를 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셔서 수시 그리고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입시계의 제갈공명이십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윤상영 선생님이 그 자기소개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자기소개서 지도하면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쓰려고 해도 선생님 저 쓸 게 없어요. 사실 그러면 나는 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건 사실 어렵다. 이 전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수시 전형 계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리는 지혜로운 전형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진학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학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뇌공학자를 희망하는 검정고시 수험생입니다.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공인된 내용 이외에 외부 활동을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학자를 희망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입니다. 네, 수시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원서 접수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준비는 거의 마무리하고 있나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용 선생님께서 또 점검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시 준비하시는데 혼자 하느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대학을 굉장히 잘 선택하셨는데 잘 수시 지원하시도록 끝까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검정고시 성적을 보겠습니다. 총 7개 과목인데요. 과학 96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다 100점이어서 네. 총점 696점이고 평균이 99.42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재학했던 1학년까지 내신 성적도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5등급, 영어가 1.5등급, 과학이 1.5등급 해서 평균 2.25등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또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9월은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A형이 3등급, 수학 B형이 6등급, 영어가 2등급, 화학원이 5등급, 생명과학원이 6등급으로 평균 4.13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5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화학원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 생명과학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1학기, 2학기 때 학급 자치회 학예부와 예절부원을 역임했고요. 2학년 때는 학예부원을 했습니다. 동아리로는 서울 역사탐방 동아리와 과학환경도서 읽기 동아리를 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16시간,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4개 강좌를 수강을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 과학 아이디어, 과학과 관련된 상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2위, 과학 탐구 발표하고 모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물리, 화학, 기술과정, 법과정치에서 교과목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망대학을 보면 1지망이 동국대 생명과학과 두드림 전형이고요. 2지망은 인천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3지망은 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4지망은 한동대 일반 학생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뭐 검정고시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학업을 중단했지만 그때까지 이제 교과 성적, 특히 이제 과학 교과 성적이 우수했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 관련 어떤 수상 기록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와 내신 모두가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어는 4등급에 2등급으로, 수학은 4등급에 3등급으로,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했고요. 과학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검정고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과목에서 과학 96점을 제외하고 다 100점을 맞아서 상당히 높은 평균 99.42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네. 자연계인데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약간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어는 최상위권 성적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해서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 중요한 수학과 과학 성적이 국어와 영어 성적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낮아서 수시에서 합격하면 아주 좋은데 정시까지 가기에는 조금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좀 내려봤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그 비교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재학 기간 동안에 교내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과학 탐구 발표대회, 그다음에 과학 모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서 또 우수상 또는 2위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또 영어, 물리, 화학, 내신에서도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도 첫 번째로 과천과학관 무한상상랩에서 과학자나 경영예술가들과 교류 및 3D 프린터를 이용한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1, 2차 교육과 국책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관절 반창고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기 박람회인 킴스와 IT 박람회를 참관하기도 했고, 램 수면이 주위에 미치는 혈액학적 영향에 대한 고찰과 같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완할 점이 학교를 관둔 이후에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되었으므로 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라든지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도 증빙 서류 목록표에 보시면 활동한 기관의 원본 대조필을 받으면 그 활동 내용은 기재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잘 유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진짜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유리한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순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면접형이 타당했고요. 네. 3순위는 정시보다는 그래도 논술 전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뭐 수상도 많이 있고요. 네, 학생부 네. 종합 전형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재학 기간 동안에도 과학 경시대회와 관련된 수상이 되게 많았고 네. 그다음에 교과목 최우수상도 여러 과목, 국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검정고시 준비 중에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2순위로 학생부 교과 면접형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명지대와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인천대에서 작년 면접 자료들을 기출 문제. 올려주고 그것 위주로 예.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예. 잘하고 있네요. 예. 네. 준비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말씀도 또박또박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면접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검정고시 출삭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검정고시 평균 성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인천대학 같은 경우에는 98.01부터 100점까지는 평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00점 만점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99.4이니까 만점을 물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면접만 잘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면접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술형 전형인데요. 지금 수학과 과학 모의고사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논술형 전형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학생부 교과 또 비교과 쪽에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동국대와 인천대, 명지대 등인데요.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동국대 두드림 전형입니다. 생명과학과에 8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로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갑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 원서, 자기소개서, 성적 증명서,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추천서는 없고 서류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 학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면접은 2, 3인의 면접위원이 제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10분 이내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은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2등급 정도의 판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에 있는 거는 학생 생활기록보다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지만 졸업하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한 활동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와 증빙 서류를 잘 포함시켜서 제출하면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격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입시 결과를 보면 경쟁률이 30.83% 정도 됩니다. 8명을 모집하는데 경쟁이 높아서 좀
반반 정도의 가능성이 지금 예측되고 있고 작년 같은 거 보면 국영수가 내신 2.14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와 비슷한 정도의 내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인천대 218 학생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부에 13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로는 교과 100%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로는 교과 성적을 60%로 하고 면접을 40%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가 없고 입학 원서, 합격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면접은 3명이 하고 3인의 점수를 합한 평균점을 부여합니다. 면접은 일반 면접이 되겠죠. 이해력, 인성 이런 거를 평가하고 전공 같은 경우엔 계열별 공통 출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한번 보면 내신은 3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기출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 과학에 관련된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시면 전공, 면접 준비도 될 것 같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약 한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79등급 이상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297.64점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00점 만점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명지대 학생부 교과 면접편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명과학 정보학부인데 10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에서 교과만 가지고 5배수를 모집합니다. 2단계는 교과 60%, 면접 4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것은 면접이 독특한데요. 면접 대기실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검정고시 성적은 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입학처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할 거로 보고 약 한 70% 이상 정도의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8.6대 1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국영수가 내신 2.86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면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궁금해하고 네네. 있는데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면접이 동국대 같은 경우, 인천대, 한동대의 경우 같은 경우 인성 면접 더하기 전공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쓸 시간 20분을 주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성 면접과 전공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생활기록부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잘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출문제가 있으면 이걸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출문제 중심으로 잘 대비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금 희망대학도 좀 봤지만 추천 전형을 좀 더 알려주실까요? 예. 추천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학과 구분 없이 96명을 모집합니다. 서류만 가지고 2배수를 모집하고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가지고 뽑게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역시 없고 학생부 자기소개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가 있는데 서류에 보시면 괄호 안에 선택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관둔 이후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으면 이걸 제출하시면 그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은 준비 시간 10분, 면접 시간 12분 정도 이렇게 주어지고 두세 개 내외의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은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70% 이상의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93대 1이 경쟁률이 있었고 3.1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강남대학교 일반전형 교과형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공학과를 희망하시는데 한 3명 정도밖에 뽑지 않습니다. 교과 100%로 뽑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내셔야 될 서류는 성적 증명서밖에 없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99.42인 관계로 400점 기준인 경우에는 368점, 1000점 기준인 경우에는 920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네. 약 2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격 가능성 약 70%인데 작년에 25.8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선발이 너무 적어서 3.26인 학생도 불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등급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남과학기술대 일반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생명과학과인데 20명을 모집합니다. 교과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수능 체조가 있습니다. 국수, 영탐 중에 1개가 4등급 이내이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가 되겠고 이 학생의 내신은 100점 만점에서 89.8318점도 되겠습니다. 합격 가능성 한 70%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도 경쟁률 한 8.77대 1이었고 국영수가 내신이 4.85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합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들어보고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정말 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시원하게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원하게 다 풀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이제 외부 활동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 보니까 진로 희망 분야가 굉장히 뚜렷하고 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뇌공학자를 희망하는 검정고시 수험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 면접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대입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 증비 서류 목록표 및 증빙 서류에 생활기록부도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접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각 대학 홈페이지에 전년도 면접 문제를 참고하고 준비하세요. 자, 검정고시 수험생인 만큼 효율적인 시간 배분 및 학습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추천 전형은 한동대 전학과 일반학생 전형, 강남대 전자공학과 일반학생 전형 교과, 경남과학기술대 동물생명과학과 일반 전형 교과를 추천합니다.